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바라카 원전 사호가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민주당 탈원전으로 한국의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한국전력을 적자의 늪으로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 소액주주를 늪으로 보내는 금투세 시행까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저희 데이업에서 금투세를 파헤치고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위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현재 금투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속보 내용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카 원전 4호에 대한 상업운전이 돌입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UAE의 전력을 한 25%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호기부터 3호기까지의 이미 상업운전을 마친 상태고 4호기까지 진행이 되면 최대 25% 전력을 차지하는 거니까 국가 전력량의 4분의 1, 굉장히 큰 폭을 차지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럽을 넘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UAE에 대한 이 훈풍이 추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맘때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웨스팅하우스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초기에 탈락을 했죠. 바라카 원전에서는 최종 단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 바라카 원전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수출 정책상 제3국에게 수출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라카 원전 때처럼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로열티 혹은 프리미엄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체코 원전 최종 개혁을 앞두고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을 협력할 여지가 있다. 그 대상은 웨스팅하우스다.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 바라카 때는 APR 1400이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APR 1000이죠. 모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지만 이 시스템 80을 기준으로 만든 점은 현재 부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존재를 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탈원전 시기에 맞물렸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를 끝내 인수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원전 수출을 진행을 할 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또 프랑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를 제쳐놓고 체코랑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좀 파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의 CEO인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태생입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이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브룩필드라는 캐나다 사모펀드가 있는데 이 캐나다 사모펀드는 이 프랑스의 네오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과반에 대한 지분을 인수를 한 상태고 공공기관에 또 속하지 않는 독립기업 중에서 기지국을 가장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프랑스가 선정이 돼야지 프랑스가 수주를 따내야지 이 기업이나 사모펀드에게는 더욱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웨스팅하우스를 우리나라 특히 한국전력도 인수를 고려를 했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당시에 탈원전이 굉장히 강한 어떤 정치적인 기조였습니다. 때문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실행하고 나서 영업이익 자체가 적자로 넘어간 상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일적인 한국전력 자체로만 보더라도 실적의 악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원전 전반적인 산업을 통해 보게 되더라도 사실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대한 기회를 아예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전력 적자의 주범이었던 그리고 원전 생태계를 좀 교란시켰던 원인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내 증시 자체를 또 망가뜨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를 보완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그 손해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대기업에서 금투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전에 대한 부채 비율이 거의 500%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전기료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한국전력 사장도 전기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OECD 국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굉장히 싼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한국전력이 적자에 대한 모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도 연동시켜서 전기료를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본부터 영국,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는 모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연동시켜서 전기료를 올렸던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료를 연동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기료나 어떤 주주를 위한 배당에 대해서도 한국전력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한국전력 관계자들도 충분히 현재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전에는 사실 배당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황 자체가 좋은 모습, 한국전력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최종적인 실적을 보고 나서 앞으로 배당 비율 자체를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전 수출에 대한 의혹도 많이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전부터 바라카 원전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게 팩트죠. 하지만 이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수원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희 대기업과 계속 함께 추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체코를 기점으로 해서 불가리아 쪽이나 이 폴란드, 유럽 쪽에 문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달에 체코 원전 계약이 100% 확실하게 좀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원전 생태계의 변화가 또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 결국에는 탈원전을 실행을 하게 되면서 원전 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좀 기가 막힌 의견까지 발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할 때 금투세 폐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